안녕하세요. 위통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잠깐 갔다 왔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어제 오전에 내려가서 가자마자 돼지국밥을 먹고요. 그리고 라이브까지 마치고 그리고 돼지국밥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오늘 아침에 또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부산 가서 먹은 거라고는 돼지국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돼지국밥이 상당히 유명하죠. 돼지국밥은 원 없이 먹고 와서 이제 당분간 돼지국밥이나 그런 국밥류들은 더 이상 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돼지국밥을 먹고 같이 함께 했었던 일행들과 잠깐 헤어지면서 올라오기 전에 그 해운대의 그랜드 조선호텔 고기를 잠깐 바라봤는데요. 정말로 딱 어제까지 임용님의 그 영상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광고판이 일주일 동안 임용님의 영상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함께 했었던 모든 영웅시대 분들이 참 대단하고 정말 최고이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라고요, 그쵸? 제가 그래도 마콘 때 제가 그 현장을 갈 수 있었고 그걸 볼 수 있었고 많은 분들께 그거를 이 라이브로 생중계를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좀 감격이 됐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마콘을 리뷰하면서 임용님이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4개월간의 긴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총 24회,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관객 수들은 25만 2천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직접 임용님이 했습니다. 어제 마콘에 대한 리뷰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을 해주셨고요. 제가 데이터를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1시간 넘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제 마콘의 내용이 사실 1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주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작은 아침에 이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바로 박영일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박영일 0125 팍인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012 오빠, 012 오빠 8인데 012 팍. 또 외국에서는 성을 뒤에다 붙이잖아요. 박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012 오빠입니다. 박백컴, 띨춘 부부 구독 좋아요. 누군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요 박영일님이 이런 인스타그램을 올렸습니다. 임용님과 박영일님, 그리고 박영일님의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박영호 보이나 해가지고요. 요쪽으로 좀 가볼게요. 박영일님이 직접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용님이 비가 와서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한 투어 내내 제가 만든 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런던보이나 아니면 모래알갱이나 그런 곡들을 선보였을 땐 이런 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임용님에게 비가 와서라는 곡은 참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가 와서 가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 그리고 영호의 어머니가 이 현장에 와 계시다는 부분들, 그리고 영일이 형도 함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산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했습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추측한 그대로이더라고요. 비가 와서의 가사입니다. 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1절이 있고 나서 2절로 넘어가다가 중간에 여기 밖으로 흩날린 말들,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호수처럼 잔잔히 번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부분에 박영호, 들리나, 이 부분인데 요것에 대해서 임용님도 은근하게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이렇게 박영호 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으로 흩날린 말들,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호수처럼 잔잔히 번지나, 박영호
들리나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임영웅님이 박영호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런 비가 와서라는 곡을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영웅시대 분들은 그랬구나, 역시 맞았구나 그러면서도 또 공감하면서도 감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들이 예상했었던 것이 맞았구나 라고 해서 대단하면서도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쵸?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마콘 리뷰하는 것 중에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죠. 바로 9월에 I'm Hero 더 스타디움 2 고향 콘서트 발표입니다. 임영웅님 공식 채널에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모든 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 콘서트는 과연 몇 석이야? 내 자리는 과연 있을까? 또 피켓팅이 되는 거 아니야? 지난 상암 콘서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상암 콘서트에 못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겉돌이 티켓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현장에서도 나눠드렸는데 그러고도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라이브 중에도 배송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엄청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몇 장인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그게 몇 천 단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콘서트는 과연 몇 석일까라고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더니 이미 정식 고정 좌석 수가 4만에서 4만 1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경험을 해봤죠. 임영웅님은 한쪽 벽면을 아예 좌석을 아예 쓰지 않고 큰 스크린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4분의 1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4분의 1까지는 아닐 겁니다. 좀 짧은 쪽을 만약에 이렇게 둘러진다라고 하면요, 그때도 상암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쓰고 이쪽을 전부 벽면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형 스크린을 놨잖아요. 그래도 만석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만석에서 3만 5천석으로 거의 줄어들게 되고요. 그라운드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은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그라운드석을 만들 수 있다는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유명한 해외 가수분들이 와서 5만석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있습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은 잔디를 직접 훼손하지 않고도 그라운드 관객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건 고향만의 특수한 방식이라기보다는 국내 대형 종합운동장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표준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고향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디 보호의 핵심은 플로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잔디 위에 까는 보호 구조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천연 잔디가 있으면 그 위에 공기층을 놓고요. 플로어링 패널을 놓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그 위에 관객분들이 앉거나 쓰는 거죠. 하중 분산이 돼서 수만 명의 체중이 특정 지정에 집중되지 않아서 이 잔디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층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배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이 고여버리면 그 부분이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 이틀만 해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됩니다. 잔디가 훼손이 되죠. 그래서 2024년도에 있었던 I'm Hero 더 스타디움 1인 상암 콘서트의 그 전례를 보면 임영웅님이 이번에도 이 그라운드석들은 좀 비워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몇 군데서 들었었는데 요런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제가 검색을 또 몇 개를 해보니까 근데 그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따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4만석 이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틀이냐 3일이냐인 거예요. 금토일을 하느냐 토일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콘서트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콘서트에 대한 그런 소식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팬으로서 또 힘을 얻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영웅님 엄청 바쁘겠네요. 잠깐 짬을 내서 또 쉬기도 하지만 봄쯤 돼서부터는 이미 사실은 시작됐을 겁니다. 준비는. 상암은 1년 걸렸다고 했죠. 그죠? 뭐 고향이라고 다르겠어요. 요거 준비하면서도 이 콘서트가 진행되면서도 다음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있을 거고,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전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는 잠깐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어떤 그런 기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9월에 있을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2에 대한 소식으로 이번 투어 2025와 투어 2026을 잘 마무리해 주신 임영웅님, 그리고 물고기 뮤직,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마콘 리뷰가 너무 길었는데 그 중에서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비가 와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맞았다. 박영호 들리나? 라는 그 비하인드가 사실은 맞았다. 그 부분과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9월에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2가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알려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제 영상을 보실 때 20%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통이었습니다. 건행하십시오. 오늘 이번 주 날씨 엄청 따뜻합니다.